안녕하세요. 펜타킬 선생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관련 설명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농어촌 관련해서 누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농어촌 지역 부모님이세요. 설명회를 갔는데, 농어촌 지역이니까 농어촌 관련 설명회를 많이 하더래요, 최근에. 그래서 갔는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엉망이란 거예요. 개판이라는 거예요, 개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보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농어촌 부모님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제가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최대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되거나 해당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해야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꺼렸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좀 교통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농어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보니까 농어촌 대입 전문가들이 농어촌 전문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뭔 놈의 전문 입시 컨설팅 붙으면 다 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알려드리면 농어촌 대입도 저보다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씨 맨날 뭐 사실이에요. 뭐 저의 역사를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 제일 많이 다닌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농어촌 대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제가 지금 이 PT를 사실은 작년에 만든 거예요. 1년 전에. 1년 전에도 이제 아는 원장님이 농어촌 설명회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안 한다고 했다가 힘들다 그거 준비하기 또 게으른 거죠. 네, 하려고 하다가 하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설명을 하셨나 봐요. 다른 수소문을 해서 농어촌 유명하다는 분에서 이상한 어쨌든 설명을 했는데 부모님들한테 컴플레인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대로 끝나면 나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았다. 그럼 내가 가서 수습을 좀 하겠다 그래서 만든 건데 일단 1년 묵혀놨다가 이제 이거 한번 유튜브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농어촌 오늘 설명을 좀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드릴 겁니다. 우선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농어촌 전형은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기형적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농어촌 전형의 취지가 뭐예요? 농어촌 전형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굳이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그렇죠? 뭐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조금 더 기회를 주는 형태의 대입 전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심형 농어촌 지역들이 전국에 많아요. 취지랑 하나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하나도. 어떤 지역은 농어촌인데 학교 학생이 웬만한 수도권 학생들 뺨치도록 많아. 막 400명 넘고 막 이런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매우 잘못됐다. 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와 함께 선발형 농어촌 자율학교도 전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안 맞아요, 취지에. 어쨌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이제 부모님들이 어쨌든 그 크게 나누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농어촌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생활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대입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상당수가 대입에 막 이렇게 정보를 찾아오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농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농사하는 것도 힘들게 농사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제일 힘들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 네. 근데 뭐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딱히 신경 못 쓰는 케이스, 대입에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지역에서 대입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사를 했다거나 관심이 많아서, 아니면 원래 농어촌 지역이어서 있는데 나는 뭐 관심이 많거나 직업 부관하게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 전형을 노리고 이사 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워낙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휘둘리고 사기당하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전학을 왔거나 노리고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서 대입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되게 취약해요. 그냥 이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농어촌이니까 뭔가 대입 정보가 쳐지고 뭔가 이 대입과 관련된 사교육 서비스가 매우 이제 낙후돼 있고 이 서울 애들 따라가려면 엄마가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해서 자꾸 사기를 당하시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없습니다. 농어촌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그렇다고 뭐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 왜 그럼 농어촌 애들을 포기하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농어촌이든 서울에 사는 애들이든 대치동에 사는 애들이들은 똑같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룰이. 자,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자마자 화를 냈네요. 방금 말씀드렸죠? 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일단 실기는 뺐고요. 수시 정시로 가는 겁니다. 농어촌 전형도. 뭐 농어촌 전형이라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시가 있거나 뭐 상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대입 구조에서. 그리고 수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 있는 겁니다. 물론 논술은 대부분 농어촌 학생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긴 해요. 물론 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실은 매우 불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보통 잘 안 쓰죠. 그래서 뭐 한데 어쨌든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가든가 아니면 종합전형 내신으로 가든가 이거는 내신이 다고 이거는 내신이 거의 전부고 막 이런 건데 자 뭐 어쨌든 학생부 전형으로 가든가 아니면 수능으로 가든가예요. 농어촌 애들이라고 다른 룰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리고 농어촌 학생들도 당연히 수시 6번 지원하고 정시 3번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 붙으면 정시 지원 못하고 요것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대입 구조는 똑같다. 대입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똑같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이.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농어촌 전형은 어쨌든 대입을 하는 방법의 하나의 무기 혹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의 무기.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으로 무조건 초대박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농어촌이라는 무기를 하나 추가 갖고 있다. 다만 그 무기를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적절한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절한 데. 그렇죠? 네. 농어촌 지원 자격 일단 넘어갈게요. 뭐 이거 설마 이거 몰라서 농어촌 못 되신 분들 없을 거니까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 드리는 건 이런 정확한 이 수치가 아니라 농어촌 전형의 이제 본질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올해 농어촌 지원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내년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후년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농어촌 자격을 얻기 위해 뭔가 이사를 해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지금 현재의 농어촌 전형의 대입의 어떤 흐름과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농어촌 전형은 지원 자격에 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입의 룰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야, 농어촌 학생들은 그냥 수능하지 말고, 농어촌이니까, 김매기 이걸 갑시다.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경운기 드리프트로 가. 이거 안 돼, 이런 거. 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사촌 형도 그렇고 고등학생만 되면 시골로 웬만하면 경운기를 다 몰고 다녔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돌려가지고. 네. 농어촌은 대입의 지원 자격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제 건국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건국대를. 앞에 보세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건국대는 농어촌 전형이 이렇게 있어요. 따로.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뭔 차이냐면 농어촌 전형 학생들은 이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인데요? 수시랑 정시의 차이네요. 맞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건데 지원 자격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보시면 사회통합 전형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할 수 있고 국가보훈 자녀들도 지원할 수 있고 농어촌 자격을 갖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생들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더 있다 이거예요. 더 있다. 그리고 정시 농어촌은 여기 보시면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게. 그 막 농어촌 설명회나 아니면 농어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농어촌 가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 농어촌 대박이다. 초대박이다. 농어촌 전형은 특히 비교과 관리만 잘하면 무조건 대박이다.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정말 오래 했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맨날 뭐 비교과 뭐 어떻게 하면 무조건 대박이 안 돼요. 결론이. 정신병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교하게 사기를 칠 거면 이제 특히 농어촌이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뭐 학생부 관리든 뭐든 그렇게 해서 결국 쓰려는 게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럼 종합전형에는 수시에 있어요? 정시에 있어요? 대부분 수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시 종합전형의 농어촌 전형은 상당수 학교가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통합형 여러 가지 지원 자격을 갖춘 형태의 전형이에요. 물론 수시 농어촌 종합전형, 농어촌 단독전형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중앙대 같이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기도 하는데 상당수 많은 학교들 이렇게 사회통합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놓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라고 단독전형,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하는 단독전형은 수시보다 인서울대학 기준입니다.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정시가 더 많아요. 정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시가.
경희대도 보시면 기회균형 여기 보시면 이게 2025학년도 기준이라서 2027학년도는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요런 느낌이구나 아마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희대만 하더라도 농어촌 단독 전형은 기회균형이고 수시의 농어촌 전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자격이 합친 형태의 전형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많은 대학들이 뭐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데 빼고는 사실은 많은 대학들이 그런 형태로 운영. 연대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렇죠. 물론 제가 2027년에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을 만약에 내가 수시로 종합전형을 농어촌으로 쓰면 대박이 나냐 이거예요. 일단은 경쟁 상대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전국의 유명한 특목 자사고 중에도 당연히 사회통합 전형으로 그 학교 입학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 농어촌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 농어촌도 되고 다른 지원자도 되는 그 학종은 기본적으로 농어촌 애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특목 자사고 애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결론은. 그리고 일반고 애들 중에도 당연히 있잖아요.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보통 성적이 안 좋습니다.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대부분. 제 이해만큼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근데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차상위 계층이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정시농어촌도 보시면 사실은 정시농어촌이 이게 참 이게 기형적이에요. 농어촌 전형 자체가 보세요. 학업 경쟁력이 우수한 도심명 농어촌이나 아니면 좀 이상한 농어촌 학교도 있어요. 농어촌인데 전혀 농어촌 그냥 학교만 농어촌에 있을 뿐이지 어디 뭐 갖다 놔도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학교들이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농어촌 자율학교는 또 특목 여기 종합전형에서도 당연히 얘네들이 주로 결과를 많이 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대입에서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의 그 합격자 비율이 상위권 대학 종합전형 합격자 비율이 어쨌든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 학교의 차별 물론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전 근본적으로 학업 역량의 차이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오해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눠 있듯이 뭔가 특목 자사고 애들이 종합전형에서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최상위권 대학 종합전형에서는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특목 자사고라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이제 비슷한 조건이면 이게 비슷한 조건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특목 자사고 전교 1등이랑 일반고 전교 1등이랑 물론 둘 다 엄청 잘하는 거지 뭐 어쨌든 이 농어촌도 약간 그래 나눠져 있다니까요. 농어촌도 뭔가 특목 자사고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 진짜 배려받아야 될 농어촌 학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보시면 이 서울대학교 수시 농어촌 합격 순위를 보시면 제가 여기 써놓은 학교들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주 보이는 학교들이 그렇죠. 계속 눈에 띄잖아요. 그냥 대충 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농어촌 전형은 이 지원 자격을 가지고 봤을 때 일단은 농어촌 단독 선발 전형만 유리한 게 맞습니다.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농어촌 단독 전형은 농어촌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학에만 지원 자격이 부여된 그런 단독 지원 자격의 형태의 농어촌 전형은 주로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정시에 있습니다. 정시에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시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수시에 기회균형의 농어촌이 있는데 이렇게 성균관대랑 중앙대까지 따로 있는 학교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죠. 단독 지원 자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사실은 일반적인 전형이랑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어촌이니까 뽑아줄게.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전혀 농어촌 전형 대부분 이렇게 정시가 많습니다. 정시가 많아요. 그게 정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농어촌 전형의 핵심은 정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벌써 모순인 거예요. 농어촌 학생들이 환경적으로 수능 대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엄청 어려워요. 근데 농어촌 단독 전형은 정시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있죠. 하지만 이 모순을 극복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다 농어촌 정시하기가. 그 상황에서 정시를 준비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은 절대적인 성적의 대박이 아니라 다른 농어촌 학생들 대비 잘하면 돼요. 자,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 기준으로 보시면 이 고른 기회, 요게 이제 농어촌 전형도 쓸 수 있는 농어촌 학생들 쓸 수 있는 종합 전형이고 학업 우수형이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성적 차이가 물론 이제 소형 최저의 문제가 크긴 한데 오히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고려대에서 이 정도 차이는. 그러니까 소형 최저에 의한 차이인 거지. 뭐 농어촌이라고 더 대박이 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로. 정시를 보시면 2024학년도 기준으로 고려대를 정시로 가려면 70% 100분위 기준으로 70% 기준으로 요 정도의 100분이 나와야 고려대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농어촌으로 갔다면 100분위가 처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농어촌에서 경쟁력이 성적이 낮죠.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은 정시가 유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엄청 유리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한양대가 당시 기준으로 정시 일반 100분위가 이 정도였거든요. 이 학과들이 비슷하죠. 한양대 그냥 정시로 들어간 애들이랑 고려대 농어촌 정시로 들어간 애들의 성적이 얼추 비슷해요. 그냥 얼추. 요건 이제 숭실대인데 숭실대는 미래인재 등급이 종합전형이고 기회균형이 이제 농어촌 전형도 지원이 가능한 종합전형이죠. 사회적 배려자 전형. 여기서는 이제 수시에서도 약간 성적이 조금 낮습니다. 그냥 종합전형보다는. 그리고 정시 100분위를 보세요. 정시 100분위는 엄청 낮습니다. 꽤 많이 낮는 거예요. 지금 이게 꽤 많이 낮아요. 여기 보세요. 요 밑에는 상명대 수능으로 갔을 때 2024학년도 기준으로 요 정도 100분위의 학생들이 상명대를 수능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부산대학교 그냥 수능으로 한 학생들 보시면 부산대든 경북대든 지방 거점고립대는 과가 모집 단위가 너무 다양하고 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지방 거점고립대 선호도가 계속 몇 년간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선호도 있는 학과와 비인기 학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지방 거점고립대는 성적을 보면 수시든 정시든 이게 같은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이야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안 그런데.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부산대에 내가 비인기학과를 갈 성적으로 숭실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어촌을 활용하면. 그리고 내가 상명대를 농어촌이 아니면 가야 되는 성적인데 농어촌이 되면 숭실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무조건 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차이가. 그래서 이 일반적인 농어촌 학생들 대부분의 평범한 학교의 학교의 학생들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유불리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뭔가 초대박이 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 최상위권 대학은 수시에서 유리한 게 없습니다. 일반 농어촌 학생들도 딱히.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유리한다는 거는 내가 성적이 저 학교의 일반적인 성적대 대비 낮은데 농어촌으로 합격해야 유리해지는 거. 이걸 노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최상위권 대학 가려면 농어촌이고 뭐고 일단은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농어촌이니까 봐주세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과 종합전형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시가 그나마 한 구간 정도 유리하다. 한 구간. 그러니까 이제 서성한 갈 성적으로 한번 연고대를 노려볼 수도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 중경외시, 건대, 동국대 요 구간. 요런 구간은 수시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별로 크게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적으로 어필을 하거나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다만 변수 창출 가능성이 위에보다는 열려 있어요. 이 차이예요. 이 변수 창출이 뭐냐면 농어촌 전형은 그 모집 단위별로 학과별로 선발할 때 그 선발 인원이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작아요. 어떤 학과는 한 명만 뽑기도 하고 3명 막 이렇게 어쨌든 모집 단위가 작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작기 때문에 성적이 되게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 뽑는데 한 5명 지원했다 칩시다. 그냥 5대1 정도 5명 지원했어요. 한 명 뽑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성적대로 어느 정도 경쟁 있는 학생이 뽑혔겠지만 그 학생이 다른 학교에 붙으면 초합이 도는 거잖아요. 2번 학생, 3번 학생.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썩는데 붙기도 한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지 무조건 이런 일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정시는 여기 구간에서는 한 구간 이상 1.5 구간 정도의 유리함이 있다. 정시로 갔을 때는. 내가 원래는 정시로 숭실대 국민대 정도 정시 써야 되는데 농어촌으로 한번 건대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중앙대 혹은 뭐 경희대 비인기학과 중앙대 비인기학과 한번 정시로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분다는 게 아니라 자, 요 구간부터 와야 이제 수시가 좀 유리해집니다. 이제는 농어촌 전형 학생들이 이건 진짜 농어촌의 유리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유리해집니다. 요 구간부터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써놨죠. 거점국립대를
이 구간부터는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여기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부산대를 간다 이거예요. 차라리 부산대를 가자. 소실대, 국민대, 숙명여대 야 물론 좋지만 좋은 학교지만 그래도 부산대를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부대 가라. 경대 가는 게 저 경대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요 선택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나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떠나고 싶어. 다시는 난 여기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무조건 상경할 거야.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냥 그럼 내가 차라리 갈게요. 하는 학생들이 이제 나눠집니다. 지원풀이 나눠져요. 요 위에 중앙대 이상이면 대부분 부산대, 경북대보다는 그렇죠. 여기 가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경기 치열한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집니다. 그리고 정시가 이제 매우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정시 경쟁하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 화성고도 농어촌입니다. 화성고도. 물론 이제 화성고는 거기 화성고에 있는 모든 재학생들이 농어촌 지원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양수리에 살았는데 양서고도 농어촌이에요. 양서고도. 그러니까 웬만큼 그 학군지 학생들 정시 경쟁력 대비 딱히 꿀리지 않는 그런 지역에 그런 학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경기 치열한 거야 여기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걔네들은 주로 여기서 경쟁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시 농어촌이 어떻게 정시야? 농어촌이 되는 게 약간 막 이런 느낌의 이제 지원 구간도 분산되니까 여기서부터 유리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수가 아니라 이제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뭐 4등급도 막 인서울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이제 자주 여기부터 자주 보여지는 거야 이제. 요 밑으로는 더 할 거 없죠. 더 하죠. 저는 요 밑으로는 만약에 저는 거점국대 안 가고 선생님 무조건 인서울 수도권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 써놨죠? 여기는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끝까지 하냐 안 하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정신을 얼마나 빨리 차리느냐의 문제지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제 농어촌 전형을 생각하시는 이 농어촌 지역 학생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요 정도의 학교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유리한 게 없다. 유리하게 한다면 정시. 근데 이 사실은 말이 정시지 모순입니다. 농어촌 학교에서 그래도 정시 경쟁력이나 정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전교권일 거고 걔네들은 수시로 가려고 할 거고 근데 수시로 가려고 하는 얘네들한테 농어촌 정시가 단독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에요. 그렇죠? 내신이 안 좋아서 농어촌 학교인데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면 정시를 하면 유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농어촌 학교에서도 내신이 안 좋은데 걔네들 정시 경쟁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 답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허점이고 악이란 얘기예요. 이게 하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농어촌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대입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을 준비하다가 내가 농어촌 학교고 또 성적도 잘 나와. 그러면 걔는 농어촌을 안 써도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굳이 농어촌을 선생님 농어촌 학교인데 저 뭐 내신도 1등급 초반이고 뭐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럼 뭐 굳이 뭐 농어촌 써서 뭐 그렇지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냥 추천 전형 쓰든가 이러면 돼요. 그냥 어쨌든 수능 최저가 있는 형태를 끌고 가는 게 변수를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이란 걸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다가 최종 내가 원서를 쓸 때 내 상황에서 농어촌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하다면 뭔가 좀 적절한 카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섞어 쓰는 겁니다. 섞어서. 네. 선생님 들어보니까 뭐 딱히 유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정시로 했을 때는 유리합니다. 확실히. 정시는 매우 정교한 줄 세우기잖아요. 선생님 정시를 못하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하면 유리한 거.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떻게 유리하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지구상에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농어촌 설명을 좀 정리를 드렸고 디테일하게 내용 기억 못 하시면 그냥 유불리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대입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농어촌은 나중에 내가 원서 쓸 때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농어촌 뭔 놈의 전문가 뭐 농어촌 뭐 어쩌고 농어촌 학생들 비교가 그냥 싹 다 사기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합니다.